이제 테슬라라는 업체가 이제 너무 빨리 성장을 하니까 애플 입장에서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제 테슬라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지난 1부에 이어서 오늘도 유지용 연구원님과 좀 더 말랑한 모빌리티의 미래, 밝은 얘기들에 대해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시장의 미래, 뜨거운 논쟁이 하나 있잖아요. 전기차와 수소차 논쟁. 이 어떤 종류의 자동차가 더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갖고 논의를 하는 그런 주제죠. 이제 자동차 업계에 이제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남자들은 사실 차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한일전이죠, 한일전. 그 어떤 게 더 좋고 뭐 이제 미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일단 이제 기술이잖아요. 전기차에 대한 이제 배터리나 아니면 이제 수소차의 이제 수소 연료전지 어떤 게 더 우리, 이런 것들이, 기술이라는 거는 실험실 속에 있으면은 사실 이걸 기술이라고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량 생산을 해서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수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이어야 사실 이 자본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상업화가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2026년 정도 되어야 이제 현대기아차도 연간 한 10만 대 정도 이상을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익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속도도 굉장히 더딘 반면에, 특징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이 수소차에 그렇게 빨리 뛰어들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자본시장에서는 이 수소 전기로 가는 자동차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따라서 뭐 지원이라던가 정부 지원이라던가 이제 이런 게, 현대차는 수소차는 이제 해외에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사실 조금 더 천천히 깔릴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테슬라가 영업이익을 이제 크게 내고 있잖아요. 이번엔 14.6% 나왔죠. 그래서 보조금을 이제 테슬라 지금 받질 않고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이제 뭐 주정부 보조금을 받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지급하고 있는 이제 중앙 정부 보조금은 지금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전기차는 이미 상업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의 이제 결함이라고 또는 이제 경쟁열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이제 충전 속도라든지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매년 이제 그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이제 전기차가 많이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와 있고, 앞으로도 이 속도와 이제 구도는 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죠. 한때 $1,000를 또 넘었었고 $1,200도 뚫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다시 꼬꾸라지긴 했습니다. 그런 주가와는 별개로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가 사용하는 이제 기술들이 이제 알려진 기술들 중에서 가장 이제 고도화된 기술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이제 이만한 이제 1865 배터리를 이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커진 2170, 그 다음에 지금은 좀 4680이라는 걸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 이것이 이제 배터리 이제 소재의 큰 변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설계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 극한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것을 이제 테슬라는 자신에 맞게 이제 최적화시켜서 최단 기간 내에 상업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테슬라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 의외로 최적화 측면에서의 강점이 더 돋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삼성에서 훨씬 더 높은 스펙을 이제 내놓은 이제 갖춘 이제 휴대폰이 있지만, 사실 애플에서는 더 사용자의 이제 반응이 더 좋고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너무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과연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은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더 브로드하게 이제 보시면은, 테슬라가 없었으면은 사실 이제 EV 시장이 이렇게 빨리 이제 성장하지 않았을 것이고,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도 혁신을 추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오히려 이런 혁신에 있어서 캐탈리스트로 작용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따라서 테슬라는 이렇게 잘하는데 이제 현대기아나 이제 쟤는 왜 이렇게 테슬라만큼 못하냐라고 비교를 하는 거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되질 않습니다. 내연기 엔진 사업을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를 이제 분할하지 않는 이상 사실 이제 그 속도를 따라가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차종별로 봤을 때는 역시 좀 따라가기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로 하드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배터리인데, 배터리를 이제 테슬라는 이미 내재화를 이제 단계에 올해 이제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4680 배터리인데, 이미 테슬라는 이제 자체 설계를 했었던 3세대 배터리인 겁니다. 이미 이제 많이 경험치가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은 그 LG화학이나 이제 SK나 이제 이런 데서 생산하고 있는 범용적인 이제 배터리를 공급받아다가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이런 하드웨어에 있어서도 이제 최적화에 있어서 테슬라가 좀 앞서가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거잖아요. 사오는 게 아니고 이제 이윤 측면에서 훨씬 더 이제 유리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죠. 네, 소프트웨어는 테슬라가 이제 수직 계열화라는 이제 말이 있잖아요. 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구현을 하려면 이제 OTA 오버 디 에어 이제 업데이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초기부터 신경을 많이 썼었기 때문에, 그리고 OS가 운영 체제였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로 이제 개발한 커스터마이즈한 O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여기다 넣어도 별다른 이제 이슈가 없이 그 상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던가 이제 시스템은 이제 계속 전 세대 모델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게 외부 대형 부품사들한테 이런 이제 운영 체제를 의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근데 이런 시스템마다 다 각기의 다른 운영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충돌이 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니즈들이 최근에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2024년, 2025년 정도 되면은 이제 모델별로 이런 통합 작업들을 마친 모델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는 업체로는 리비안이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을 했고 주가도 좀 많이 올랐죠. 애프터 테슬라라고 불리는 이런 업체들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차량만 놓고 봤을 때, 이제 회사만 놓고 봤을 때 경쟁력은 사실 수많은 검증 절차를 이제 거쳐도 아직 테슬라에 따라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평가는 이제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많은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FSD가 이제 이연 매출로 이제 잡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영업이익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부터는 기존 메이커들이랑은 이제 큰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제 루시드나 리비안이 아직까지 크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들여다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들 메이커들의 첫 번째 목표는 그런 소프트웨어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차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9년에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굉장히 힘들었었다라고 지금 토로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이제 한 끗발 차이로 이제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어요. 이제 자동차 스타트업 업체들은. 생각 나시는 업체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이제 카메이커들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그 검증 단계를 이제 거칠 때까지는 이런 이제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일시적으로만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생산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경험한 거로는 이제 이런 스타트업 업체들이 정말 의기양양하게 나스닥 상장을 하면서 시장에 나왔는데 한 몇 개 분기 동안 계속 매출이 0이에요. 시작 발표 이제 거창하게 컨퍼런스 콜 하잖아요. 이제 미국 업체들은 계속 0이에요, 레베뉴가.
그래서 이제 뭐 유상증자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CEO 바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많이 봐왔으나, 지금 이제 리비안이나 루시드는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창업자, 설립자가 많이 이제 검증된 그런 경우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에서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초에 큰 자본금을 이제 투자를 했었던 VC들이 벤처 캐피탈에서 많이 이제 상당 부분 검증 절차를 걸치기는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레비뉴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일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 변동성은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좀 이제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더 미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 현대자동차에서 UAV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자동차 수준이 아니라 이건 거의 비행기죠. UAV의 뭐 성공 가능성, 지금 얘기하기 조금 이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자본시장에서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UAV, UAM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전기차도 사실 탄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항공업계도 사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이제 이 항공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에서 9% 정도 돼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보잉 747기나 이제 이런 엄청나게 큰 이제 전보 여객기들은 부품 수가 대략, 자동차는 이제 내연기관이 3만 개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전기차는 2만 개 정도 이제 내려가고, 보잉 747기는 600만 개 정도 들어갑니다. 와, 600만 개요? 네. 와, 정말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이 3만 개 들어가는 인더스트리는 뒤엎는데 이제 이 난리가 지금 나고 있는 건데, 이제 여객기들을 사실 이제 완전 전동화 시킨다라는 거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특히 인증 절차가 땅에서 가다가 이제 배터리가 화재가 나는 것보다 하늘에서 이제 300명을 이제 싣고 가다가 화재가 나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인증이나 검증 절차가 기본적으로 자동차보다 한 두세 배 이상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에어버스나 보잉이나 이제 이런 데서 만드는 여객기들은 당분간은 이제 그 제트 엔진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거 말고 이제 작은 비행기들 있죠. 작은 비행기들은 꼭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헬리콥터. 그 UAM이 이제 U가 이제 얼반이잖아요. 이제 도시 안에서 사용되는 이제 소형 기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히 도심 안에서 이걸 비행기를 사용하려면 수직 이착륙이 되어야 돼요. 활주로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전동화 부품들로. 배터리랑 이제 모터, 로터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입이 되면서 이것을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몇 년 전부터 좀 가속화되기 시작을 했고, 특히 작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UAM, UAV 시장에 그 펀딩이 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이 애플카 한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이 현대자동차에서 애플카를 만든다 이런 소문이 났고, 이게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증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애플이 왜 자동차 시장에 뛰어드는지, 이게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좀 그 레거시 인더스트리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이 애플이 자동차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플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인데, 하나의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하드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제 고객군들을 이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디바이스가 이제 가전제품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혁신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그래서 보여지는 거는 이제 자동차인 거죠. 이 안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서비스 매출들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본적인 설계가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애플카는 사실 이제 올해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니고 2015년, 16년부터 애플이 사실 이제 자동차 업체들과의 깊은 파트너십들을 많이 요구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배타적이거든요. BMW랑 이제 폭스바겐 이런 데들이랑 2015년에 이제 애플이 많은 이제 요청을 했었던 것으로 이제 기록이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이제 애플의 요구사항을 귀를 의심할 정도죠. 우리 뭐 차나 만들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예, 전혀 이제 진전사항이 없었고, 폭스콘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폭스콘이 좀 알려졌지,
2015년만 하더라도 그냥 하청업체 역할이 중국 라는 하청업체 뭐 이런 그런 느낌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BMW, 폭스바겐 이런 데들은 이제 브랜드가 굉장히 높은 업체들이라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애플의 시가총액이 뭐 그렇게 막 1000조, 2000조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뭐 나랑 비슷하거나 좀 작은 업체 같은데 그랬었다가 그 에너지 환경이 좀 너무 이제 바뀌고 있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이제 그 친환경으로 전환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제 테슬라라는 업체가 이제 너무 빨리 성장을 하니까 애플 입장에서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제 테슬라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이제 이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러려면 이제 미국에 일단 서플라이 체인이 있어야 되는 왜냐면 거기는 생산을 맡길 테니까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이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일단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자신들이 다 이제 설계를 하고 배터리랑 이제 반도체, 이미 핸드폰에서도 반도체 자기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권한을 전부 다 자신들이 가져가고 이제 나머지 비핵심 서플라이 체인만 너네 걸 활용하겠다. 이런 것들은 기존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여기에 예스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좋다.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폭스콘이나 이제 마그나나 이런 이제 자동차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랑 파트너십 맺어보겠다라는 이제 스테이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배터리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많은 이제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애플도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고정비가 들어가는 공장을 세우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직은 이제 항상 그 정부의 예산안에 도마 위에 오르는 내용들이거든요. 노조에 지금 민주당에서 완전 합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자동차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조금을 더 주겠다라고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제 의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이거를 만약에 직접 고용을 해서 생산을 한다라는 거는 애플 주주 입장에서는 뭐 다른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건 마진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구글이나 아마존에서도 자동차 얘기를 하던데 이것도 애플하고 뭐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겠죠? 구글은 심지어 이제 하드웨어 비즈니스 자체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죠. 구글 폰도 뭐 있긴 하지만 사실 메인은 아니고. 그래서 하드웨어 브랜드로 가려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웨이모가 기존부터 많이 이 사업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미 수익화 모델도 좀 이제 안착을 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구글은 이제 웨이모를 통해서 아마 이 비즈니스를 이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차량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은 업체예요. 매출이 이제 수백조 정도 하고 대부분 이제 리테일에서 발생하는 매출인데 다 배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동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한 4, 5만 대 정도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벤츠의 벤 스프린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연기관이에요. 이거를 앞으로 다 이제 전기차로 바꿔야 돼요. 이제 계산기를 이제 해보면은 뭐 몇 년 후에는 사실 전기차 운영 비용이 훨씬 낮아지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입맛대로 해주기로 한 데가 리비안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리비안에 투자를 했고 심지어 많이 예. 그래서 아마 리비안이 여기서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존은 실제로 이제 자동차 사업을 한다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이제 자동화를 위해서 그런 자율주행 전기차를 투자를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용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님을 모시고 이 모빌리티 시장과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눠봤는데 좋은 테이크어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모두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